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3년차 실전 주식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PM, 유튜브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채널의 메인 나레이터입니다. 제 투자 철학 늘 강조드리죠. 결과보다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Process over outcomes.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오늘은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지금 후끈 달아오른 AI와 반도체 강세장에 숨겨진 리스크, 그리고 기회를 퀀트의 시각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파헤쳐보는 분석 시간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워런 버핏의 정말 유명한 명언이죠.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거 지금 시장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수영장에 물이 찰랑찰랑할 때는 솔직히 누구나 다 수영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익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매크로 충격 같은 걸로 순식간에 물이 쫙 빠진다? 그럼 탄탄한 실적이라는 수영복을 안 입고 있던 기업들은 정말 처참한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물이 빠지는 시점에 확률적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스콜성 조정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해서 닷컴 버블과의 평행이 이루한 5% 매크로 리스크, 수급 교란 문제, 그리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우산 전략과 실전 트레이딩 액션 플랜까지 쭉쭉 넘어가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요약하자면 스콜성 조정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리스크 관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폭락장이 온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스콜성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남아 가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스콜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대한 구조적 강세장 안에서 너무 뜨거워진 시장을 확 식히려고 나오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급격한 하락을 말합니다. 지금 기술주들 솔직히 숨도 안 쉬고 달려왔잖아요. 언제 차가운 스콜이 쏟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구조적인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건강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쿨다운 과정인 거죠. 두 번째 파트, 닷컴 버블과 지금 AI 시대의 대자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스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패턴을 한번 인식해 보겠습니다. 130배, 이 숫자 보이시나요?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절정기에 세계 시총 1위를 찍었던 인터넷 인프라 대장주 시스코 시스템즈의 당시 PER입니다. 밸류에이션의 극단을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하드 데이터죠. 우리가 확률적 사고를 해보자고요. 이 130배라는 숫자가 정당화되려면요. 매년 기업의 이익이 130%씩 늘어야 한다는 그 엄청난 기대값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시스코의 당시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1999년에 인터넷 기업들이 앞다투어 통신 장비를 사들이니까 주가가 82달러까지 말 그대로 폭등을 했죠. 그런데 2001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장비를 외상으로 막 사갔던 닷컴 스타트업들이 돈을 못 벌고 줄도산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시스코 이익도 반토막이 났고 주가는 순식간에 8달러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팩트는요. 훗날 회사가 돈을 다시 잘 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고점 82달러를 회복하는데 무려 26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2000년 닷컴 버블하고 2024년 지금 AI 붐 사이에 정말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보입니다. 시스코나 지금의 엔비디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인프라 주도주들은 초기에 인프라를 막 갈 때 막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날아갑니다. 문제는 그 비싼 장비를 사가는 고객사들이에요. 과거 닷컴 스타트업들이 수익화에 실패하고 파산했던 것처럼 지금 AI 칩을 쓸어 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과연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만큼 돈을 벌어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지금 AI 하드웨어 기업들은 엄청난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반대로 이걸 사가는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 주가는 길게는 1년 넘게 횡보하거나 오히려 꽉 막혀 있단 말이죠. 이거 퀀트 관점에서 볼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사전 경고 신호입니다. 하드웨어를 사가는 고객들이 돈을 못 벌면 결국 하드웨어 발주도 끊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무서운 스콜을 쏟아지게 만들 트리거는 대체 뭘까요? 세 번째 파트, 매크로의 끝판왕이죠.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 여러분, 이 숫자는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핵심 임계치이자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궁극적인 고통의 한계선입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에서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한번 방향을 틀어서 밀고 들어오면 시장의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금리와 시장 발작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죠. 10년물 금리가 4.3% 언저리 있을 때는 시장이
오케이, 감당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4.6%를 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확 커지면서 시장이 덜컹거리죠. 그리고 정확히 2023년 말에 금리가 이 5.0%를 턱 밑까지 터치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죠? 3개월 내내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지금 물가 안 떨어지고 지정학적 문제로 금리가 다시 이 선을 위협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익 못 내는 주식들부터 무자비하게 박살날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밖이 아니라 시장 내부의 리스크, 바로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키는 유동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수십조 원짜리 초대형 IPO가 블랙홀처럼 등장하면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최애 기술주들 어떻게 될까요? 네,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엉키면 주가는 속절없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막 60조 원 규모로 상장하거나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쳐봅시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런 거대한 신규 자산을 의무적으로라도 포트에 담아야 하거든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날까요? 그렇죠. 기존에 수익 빵빵하게 났던 우량 기술주들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다 특정 종목 비중이 너무 커져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인덱스 리밸런싱까지 겹쳐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유동성 블랙홀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최근 증권가 리포트들 다 모아보면 원래 200조 원 하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AI 덕분에 400조 원까지 커진다? 네, 여기까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랑 지금 밸류에이션을 역산해서 다 더해보면요. 시장 규모가 무려 1,500조 원이 되어야만 지금 주가가 정당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완전 초낙관적인 컨센서스죠. 확률적으로 현실성 제로에 가까운 기대값입니다. 이러면 아주 작은 실망감 하나에도 주가가 풍선 터지듯 급락할 수밖에 없는 정말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럼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파트, 내 소중한 자본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우산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햇빛이 쨍쨍할 때 우산을 사라. 포트폴리오 관리의 진리를 관통하는 비유입니다. 지금 반도체랑 AI라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다들 선글라스만 찾고 있잖아요? 이럴 때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요, 곧 닥칠 스콜에 대비해서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저평가된 우산 주식을 조용히 외집합니다. 왜냐고요? 진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우산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거든요. 자, 그럼 퀀트 관점에서 확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산 섹터들 딱 짚어 드릴게요. 먼저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 이거 심각하죠? 이걸 해결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과 ESS는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여긴 2028년까지 이미 실적 모멘텀이 꽉 차 있어요. 또 K뷰티나 음식료는 환율이 1,500원대 육박하는 지금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엄청난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짝수회마다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끝난 뒤에 반등하는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꽤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되죠. 철저하게 숫자에 기반한 안전지대들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론 다 알았으니 당장 내일 여러분 계좌에서 실행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실전 트레이딩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침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현금으로 빼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강세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탐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나중에 닥칠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현금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 같은 사이클 주식은 PER이 낮을 때 팔고 이익이 안 날 때 사라는 격언이 있죠. 지금 이익 전망이 정점일 때 과감하게 일부 이익 실현을 하세요. 둘째, 급한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30에서 50%의 든든한 현금 방어막을 계좌에 구축하십시오. 셋째, 남은 자금 일부는 앞서 분석한 저평가된 우산 섹터로 순환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시장에 진짜 스콜이 쏟아져서 피바람이 불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세요. 그때가 바로 최고급 우량 기술주들을 박앤세일 가격에 쓸어 담을 타이밍입니다.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저의 핵심 퀀트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투자에서 어쩌다 한번 대박났다는 결과보다는 내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 100번, 1000번 중요합니다.
기대값을 철저히 계산하는 확률적 사고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고요. 시장에서 다들 막 좋다고 떠드는 초낙관적인 컨센서스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본을 1순위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예고된 스콜이 닥치고 다들 공포에 질려 주식을 반값에 집어던질 때 여러분의 계좌에는 시장의 피를 마실 두둑한 현금과 기꺼이 방아쇠에 당길 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짜 승부는 모두라 환호할 때가 아니라 폭락장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채널의 오늘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